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평적 조직문화 개발자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수직 구조의 문화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전적인 수직적 체계는 명령 하달에 따른 복종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복종이라고 해서 조금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냥 왕이 딱 나타나서 왕이 이제 명령 하달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종하잖아요. 아니면 군대처럼 위에서 직급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까라면 까야지, 이런 문화. 우리 옛날에 많던 문화, 지금도 뭐 있을 거야 이런 문화가. 그런 것처럼 이런 수직적 문화는 이런 위에서 명령하다는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따르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사실은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선택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은 좀 지도자가 똑똑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거든요. 어, 여기 싱가포르의 현재 리콴유 총리인데요. 이분이 언제부터 했더라? 지금 한지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 리신룽 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실상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걸 했죠. 근데 그 총리로 지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 괜찮아요. 보시면 지금 이제 한국도 나름 굉장히 폭풍 성장한 곳이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높은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대단하죠. 그게 이제 이런 수직 구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CEO에 따라서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수평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IT 기업은 CEO가 설정하는 비전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교훈을 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거대 대기업들이 작은 스타트업들한테 뭐 정말 뺏긴다든지 자리를, 갑자기 이제 판을 뒤집는 그런 기업들이, 수평적인 기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평 문화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문화가 이제 점차 대기업까지도 퍼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수평적 문화에서는 충분히 자기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발언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트렌디한 사람들이 보통은 낮은 직급을 가지거나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못 한다든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귀족이 천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천민도 귀족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사실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인데, 대부분의 IT 서비스는 어떤 뭐 20대들을 겨냥을 한다든지 30대를 겨냥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타겟팅이 있다는 거죠. 그런 타겟팅의 대상이 되는 사람, 특히나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 제일 잘 사용하죠. 10대에서 20대 사이가 굉장히 제일 잘 사용하는 그런 나이대 중 하나인데, 그 사람들을 공략하려면은 그 정도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그러니까 니즈를 알고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수직적 구조는 보통 이제 지도자는 위에 있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많거나 오래된 좀 올드한 어떻게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반영을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그 유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든지 좀 젊은 사람들, 또는 그런 거 되게 예민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운이 좋아서 직급이 높으면은 이게 회사가 잘 풀릴 수가 있겠는데, 직급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집단지성을 이기기에는, 집단지성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듣고 그 중에서 좋은 거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를
그 기업 자체 직급 자체를 막 좀 없앤다든지 아니면 누구누구님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유도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변화가 빠른 일단 IT 업계에서는 그게 잘 맞았나 봐요. 그렇게 했더니 수평문화의 산물 썬다 피차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 붙여봤는데 지금 구글의 CEO죠. 사실 뭐 그전 CEO들은 지금 뭐 우주 산업이나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헬스 쪽에서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구글 자체, 구글 진영 자체를 전부 통솔하는 이제 썬다 피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10년 만에 거의 CEO 자리가 오를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10년 만에 이런 거대 기업의 수장이 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구글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근데 이 사람이랑 구글의 문화를 살펴보면 수평 문화가 뭔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구글 툴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괜찮은 거야. 이게 2000 몇 년도지? 2010년도보다 더 아래였어요. 그게 이제 꽤 괜찮았던 거죠. 성과가 꽤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2004년도, 5년도 막 그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사실은 크롬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툴바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 잘 되니까 이 사람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면은 너 한번 이것도 해볼래 해가지고 하게 된 게 이제 크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던 그런 수평 문화가 만든 산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구글 툴바를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렸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꽤 있으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수평 문화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서 구글이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크롬은 떡상을 해가지고 지금은 크롬 안 깔린 PC가 많이 없을 정도로 국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본 결과 MS 엣지 전세계 시장 점유율 2.06이라고 하면서 구글의 크롬이 55%, 애플의 사파리가 14%, 알리바바를 60%, 알리바바도 있군요. 이거는 한번 써봐야겠다. 뭐 8% 정도, 파이어폭스 6%,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점유율의 55%가 이제는 크롬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구글에서는 빼먹을 수 없는 산물이죠. 뭐 나름대로 깨야 할 뭐 기술 얘기를 하자면 HTTP 지금 2점대 시대잖아요. 이것도 이제 도입이 안 된 곳들이 되게 많은데 구글에서는 지금 3점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 중 하나인 어떤 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봤더니 크롬이더라. 라고 해서 크롬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또 성장하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평 문화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구글을 사내 직원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고 그냥 그러니까 모든 팀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구글 관련 저서들을 좀 찾아보면 이제 한 4일은 자기 업무하고 하루 정도는 자유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구글의 문화를 잘 활용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가 뭔가를 잘하면 확 키워줄 수 있는 문화, 그런 게 이제 수평 문화, 그리고 모든 소통에 있어서도 좀 꺼리낌 없는 문화, 이런 게 수평 문화가 가진 장점인데, 그렇지만 문제도 많아요. 직급의 단순화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년을 일했는데 저 사람 이제 신입이랑 똑같이 누구누구님 하면 인간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해온 만큼 인정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괜히 싫어질 수 있죠. 단순히 연봉 문제라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조금 이런 군대 문화나 이런 게 직급 문화를 되게 20대 초반에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특히나 IT 업계는 특히나 개발자 쪽은 남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탈 회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애초에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제가 직접 일해본 결과 제가 일하던 시기는 6년 전이니까 그렇게 수평적인 척 하는데 제대로 된 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평적 문화에 편승할 만한 기본적인 체력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적인 문화는요, 아무나 뽑아서 수평적으로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라는 이런 기본 사상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막 그들끼리 동무 하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동무 하면서 어떤 다 동일한 그 대우를 받자. 국가 권력이 하나가 이제 강하게 이제 서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대신에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 집을 나눠준다든지 배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 너가 잘나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야. 직급이 따로 없고 정말 다 동등한 사람들 이런 구조로 해왔는데 어떻게 돼요? 국민의 수준 자체가 떨어지면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에서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능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원 채용에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다양하게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도 뭐, 저희가 채용했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막, 회의도 좀 막 빠지고, 그러니까 사랑니 뺀다고 회의를 빠지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휴가였는데, 뭐, 그 전주에 자기 사정 때문에 빠졌으면 그 다음 주 회의라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뭐, 그냥 이러고 말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했죠. 왜냐면 휴가를 쓴 거니까. 근데 그 전주에 안 나온 거는 사실은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니 발치를 뭐 그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랑니 4개를 뺐지만 아니면 회의 끝나고 가서 해도 되고 저희가 회의가 3시인데 미리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처음에는 수평 문화를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직원들이 뭐가 불편하다, 강사들이 불편하다, 뭐 이것 좀 개선하자 하면은 되게 큰 리스크가 없는 한은 그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사태까지 갔어요. 이렇게 너무 방치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내비두니까 나중에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이제 상위 랭커까지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이게 거의 100위권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한창 핫할 때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막 회의를 늦는다든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업도 좀 이렇게 되게 아쉽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피드백이 있는 와중에 게임은 굉장히 이제 상위 랭커가 되니까 이제 사실 되게 화가 났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나가게 됐지?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개발 프로젝트를 한 두세 달 전에 줬어요. 근데 세 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제가 그걸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부터.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을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확인할 때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혹시 너 인수인계 할 거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3위 랭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해고를 했죠. 직무유기로. 근데 막 정말 출퇴근 시간도 자율화였고 연봉도 이제 막 크게 막 차별 없이 줬고요. 그리고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스펙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선입견 없이 그냥 다 동등하게 줬는데도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게, 이게 정말 그 자율적으로 이런 수평 문화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아마 실리콘밸리를 여러분들이 지향하신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네들 문화에 편승할 수 있는 사람들 채용하려고 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뭐 수평 문화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변화가 빠르고 트렌디한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수직적인 회사들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는 수평적인 걸 지향하다가 지금은 약간은 한 살짝 수직적인 구조를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경영학을 공부하시면요, 독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싱가포르의 사례도 사실 독재죠. 사실 리칸유 총리, 리셴룽 총리 자체도 다 독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떡상한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이제 독재자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도 막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떡상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떡상하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은 것 자체도 경제적으로 이바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개인의 어떤 뭐 도덕적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좀 지금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평적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인자한 이런 사람들의 시대에서 조금은 강한 지도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 제가 한 얘기 아니고 경영학에서 어떤 초기 국가나 이런 때는 강한 독재자가 오히려 나을 때도 있다. 물론 그 독재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똥망이 된다든지 잘 된다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독재를 굉장히 잘못했죠.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경제가 똥망을 했죠. 엄청난 사치를 부리고 뭐 그런 케이스, 뭐 북한의 케이스는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이 독재란 게 그 베트남 전쟁에서도 이제 약간 월남이죠. 월남과 이제 뭐 베트남 뭐 이런 사이에서 전쟁을 할 때도 오히려 좀 자본주의 정부, 그러니까 월남이 더 부패한 세력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졌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좀 이렇게 그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좀 IT 기업들이 수평을 지향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